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명절 앞두고 귀성행렬이 시작이 되고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도 북적이지만 국경 없는 감염병으로 여느 명절과 풍경은 좀 다릅니다. 설 연휴 분위기 현장들 연결해보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유의해야겠지만 이 밖에도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기 위한 수칙들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은 오전부터 붐비기 시작했고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도 북적입니다. 이번 연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104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많아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여행객은 발길이 끊겼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57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봉쇄했습니다. 우한시 대중교통이 모두 멈췄고 도시 간 노선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청와대와 조국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찰 차장급 간부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검사장급에 이어 2차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임 차장 검사들과 기존 수사팀이 갈등 없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여야의 총선 퍼즐 맞추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를 종로에 그리고 김두관 전 지사를 경남 양산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첫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대대적인 친박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네, 설 연휴 하루 앞두고 시민들은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귀성객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오후 되면서 더 붐비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역은 이미 귀성 행렬이 시작돼서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역사에 설치된 의자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매표소에는 입석표라도 구해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네, 제가 대구로 내려가는 가족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가족분들 다 모이면 일단 세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같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낼 것입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 기간 254만 명이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늘 열차 이용객은 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93.2%입니다. 경부선의 경우 97%, 호남선은 93.6%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4시 예매율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하행선의 경우 거의 매진이지만 일부 입석표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오후 3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87%입니다. 부산 등 주요 노선은 좌석 95.7%가 이미 차서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버스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간혹 취소표도 나와서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매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서울역과 터미널 분위기 먼저 보셨고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자세한 교통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기성길에 오르신 분들 많을 줄로 아는데요. 오늘부터 버스 전용 차로제가 연장 운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되는데 경부선의 경우 신탄진과 한남 사이, 영동선은 신갈과 여주 사이 양방향으로 적용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충청권의 긴 행렬이 1시간 전에 비해 더 늘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총 75km 구간 답답한데요. 경기권인 안성 분기점부터 한 번에 54km 구간 쭉 밀리고 있습니다. 옥산 지나 남이까지 밀리고 있는데 지금 안성부터 남이까지는 3시간 1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25번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 일대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남천안부터 가장 길게 밀리고 있고요. 지금 정안 일대는 끝자락에서만 서행하고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총 40km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대소와 진천 터널 사이 밀렸다가 다시금 오창부터 남이까지 통과가 버겁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도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이 어렵습니다. 우선 바란과 서해대교 사이 긴 정체를 지나면 다시금 당진 일대 9km 구간 사릉대를 서행하고 있고요. 45번 고속도로 창원 쪽은 비교적 한산한데 그래도 연풍 나들목 진입하기 전까지 15km 구간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강원권 정체도 늘면서 지금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신다면 신평부터 남원주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지역구 세습 논란에 서 있던 당사자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상임부위원장이 오늘 총선 출마를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내용인데요. 자, 문 부위원장,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자신의 뜻을 접으려 한다면서 아쉬움은 남지만 이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면서 이 성원해준 모든 분들, 특히 의정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 부위원장은 아버지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 당선된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서 이른바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논란이 일었고 당에서도 좀 불출마 쪽으로 의견을 네. 좀 제시한 이후에 결국 스스로 세습 공천 논란과 관련해 총선을 출마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당후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자신의 뜻을 접으려고 한다면서 아쉬움은 남지만 이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은 최근에 있었던 북콘서트 현장이었었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또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과 함께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은 총선에 출마하기로 포기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될 나흘간의 설 연휴, 고향길 대신에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와 달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중국행 여행 계획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항 분위기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바로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출국장은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굉장히 붐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뒤쪽을 보실 텐데요.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335 모여 출국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처럼 떠나는 해외여행에 대부분 설렘 가득한 표정인데요. 다만 지난해와 다른 것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 때문에 하얀 마스크를 낀 여행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몇몇 여행객들을 미리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폐렴 요새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꼈어요. 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분들도 오시고 이제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오다 보니까 여행지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또 퍼질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일단 써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10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규모인데요. 보통 짧은 연휴 기간을 고려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이 발생한 중국의 경우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건데요. 대부분 여행사에서 평균 20% 이상의 예매 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측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우한으로 가는 항공편에 전용 게이트를 마련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검역소에 통보해 바로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이 몰릴 텐데 인천공항 측이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공항 측은 연휴 시작 첫날인 내일 이곳 공항을 약 22만 3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27일에도 도착 여행객만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연휴 내내 공항은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측은 혼잡 시간대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 검색대를 최대 4대까지 더 늘려 운영하고 공항철도 3편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퓨전 전통 공연과 전통 소품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긴 대기 시간 동안 이용객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용객 급증으로 체크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셀프 체크인과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중국 당국은 우한시를 봉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이러스의 확산 기세가 좀 꺾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중국 베이징 특파원 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홍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우한시 봉쇄 첫날인데 베이징에서 우한 소식 좀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거나 들어가는 항공기 그리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한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은 오전에 일부 가능했다고 했는데 오후부터는 모두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우한을 나오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발열 또는 기침이 있거나 차량 안에 동물을 태운 경우에는 역시 이동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한시에 우리 교민들도 대략 500명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일단 육로로 인근 창사나 상하이로 이동을 해서 자국으로 가는 항공기를 타고 있습니다. 우한시 내부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의 운행은 모두 중단됐고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서 한산한 상태인데 택시는 아직 그대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감전 매체 환구시보는 우한이 후베이성의 성도인데 이런 대도시가 봉쇄된 것은 신중국 건국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글쎄요, 이 우한 봉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단에 효과가 있을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당국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름 우한 봉쇄라는 초강수를 두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57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80%가량이 우한시에서 나왔습니다. 또 사망자 17명도 모두 우한 지역에서 나왔고 100명 정도가 되는 중증 이상의 환자도 거의 대부분 우한 지역에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우한 봉쇄로 전염병의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력설인 이 춘제 명절을 앞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올라서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때가 많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효과가 나더라도 이 통제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 통계가 보통 하루 정도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증가 추세는 일단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올랐고. 자, 그리고 중국 당국이 사망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모두 공개를 했는데 주목할 만한 정보가 있습니까? 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사망자 통계를 보면 80세부터 89세까지의 고령이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70대가 2명, 그리고 60대가 5명으로 나타났고 50대와 40대는 각각 1명씩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망자 1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8명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존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53살 남성의 경우 평소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사례는 48살의 여성인데 30대 이하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직 전염이 계속 확산하는 추세여서 이 사망자 통계를 현 단계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렇듯 연휴 기간 국민 대이동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역학조사관을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파견을 해서 교민 보호 활동, 또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격리 상태로 검사를 받은 이들은 21명.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 1명은 인천의료원에 계속 격리 치료 중인데 약간의 열외엔 안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 1명을 베이징에 있는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파견해 교민 보호와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시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많은 호흡기 감염병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첫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검사 시스템을 전국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던 검사를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디서나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 초까지는 주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염증 환자가 의심되면 곧바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마카오로 입국을 한 66살 남성 관광객 1명이 발열 증세로 병원에 이송돼 검사받은 결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이완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오면서 중화권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남미에서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에서 발견된 의심 환자는 아시아계 남성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후베이성 우한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질 남동부와 콜롬비아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보고가 돼 검사를 받고 있는 등 중남미에서 의심 환자가 잇따르면서 각국은 공항 검역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 산업 위주로 직격탄을 맞겠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20%에 달하는 만큼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죠. 사스 때보다 충격이 더 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를 걷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중국 여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각국이 앞다퉈 중국인 입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o the passengers that are currently involved in this process are passengers that are arriving on non-stop flights from Wuhan, as well as passengers who may be connecting but originated their travel in Wuhan. 이렇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장 중국 관광 산업의 직격탄입니다. 스위스 은행 UBS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잡히지 않으면 중국의 소매 매출과 관광, 호텔 등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UBS 증권의 에릭 린 연구원은 사스가 창궐한 2003년에는 중국의 국내 관광 성장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사스 때 중국의 GDP 증가율은 2003년 1분기 11.1%에서 2분기 9.1%로 하락했다면서
물류와 호텔 서비스 부문이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2003년 39%에서 지난해 59.4%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사스 때보다 훨씬 커진 만큼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파도 더 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사스 때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8.7%였지만 올해는 약 2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결국 상황이 장기화하면 2003년 사스 때보다 세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원유 수요가 항공유를 중심으로 줄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연일 겨울답지 않게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에 비나 눈이 자주 내리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YTN 중계차가 설 준비로 분주한 전통시장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와 함께 날씨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이 명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설 대목을 맞아서 이곳 망원시장 전체가 기분 좋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이 시장에 사람이 가장 많은 때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정겨운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설 차례상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일부 영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귀성길 미세먼지 상황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내내 큰 추위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내리면서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휴 첫날인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또 설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귀경 행렬이 시작되는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비와 눈이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이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망원시장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올해 확실한 변화를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녘에 고향을 둔 분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명절에도 일터를 지키는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며 행복한 설날을 기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한 설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양재동의 농협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찾아 장을 봤습니다. 직접 카트를 밀며 매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과일과 야채, 찹쌀 도너츠, 돼지고기 등을 샀고 김 여사는 젓갈 코너에서 어리굴젓을 구매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국내산 농산물을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연휴에 창문 단속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가스 배관을 타고 같은 가정집에 2번이나 들어가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범행 과정을 보면 대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른 아침 30대 남성이 주택가의 후미진 곳을 서성입니다.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위아래로 한참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건물 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2층쯤 올라서 디딜 곳이 없어진 남성은 이제 가스 배관에 손을 뻗는데요.
이렇게 배관 기둥 하나를 붙잡고 5층까지 올라간 뒤에 창문을 열고 가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30대 여성이 자고 있었는데 이 남성은 여성을 협박해서 금목걸이 등 금품 220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범인을 붙잡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범행 열흘 전쯤에도 같은 집에 똑같은 수법으로 침입해서 수십만 원어치를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결국 구속돼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네,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고향 가기 전에 창문 단속도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설 선물 세트는 친환경 포장이 많아졌고 또 아주 고급이거나 아니면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작은 선물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설 선물 트렌드를 박소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설 선물 세트의 특징 첫 번째는 유통가에 부는 친환경 바람이 더 확대되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사과 배 하나하나를 감싸는 스티로폼 대신 재활용 종이를 채워 넣은 과일 상자에 사탕수수 종이로 상자를 만든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식용유 병은 재활용되는 투명으로 바뀌었고 플라스틱 무게를 20% 줄인 선물 세트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항상 이렇게 받아보면 너무 과대 포장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현재 과일 선물 세트 중에 30%만 친환경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2021년 명절 선물 세트는 전체 과일 상품을 친환경 패키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프리미엄 대 가성비, 즉 양극화입니다. 50만 원짜리 굴비 세트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와인까지 백화점이 아닌 마트에도 고가의 선물이 늘고 있습니다. 20만 원 넘는 선물 매출은 3년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5만 원 미만, 이른바 가성비 좋은 선물도 여전히 인기로 80%를 차지합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에 들 수 있는 좀 질도 좋고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저희가 선물하는 거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비싼 걸 받아도 부담스럽더라고요. 혼자 설을 보내는 혼설족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선물도 늘고 있습니다. 소포장 과일이나 쌀 등 작은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온라인 유통업체도 있고 600g씩 작게 포장한 LA 갈비 판매가 174%나 늘어난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받는 사람이 직접 주소를 입력하기 때문에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선물이 늘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흐름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내일부터지만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찍 일 마치고 서둘러서 고향 갈 채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한 명절 연휴 위해서 다 알고는 있지만 막상 지키긴 쉽지 않은 것들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오늘 운전대 잡으신 분들 평소보다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통계상으로 설 연휴 전날,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분석을 해봤더니 설 연휴 전날에 사고가 3,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게 평소보다 20% 넘게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설 당일에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7,000명을 넘어서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묘하러 갈 때 가족들이 한 차에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운전할 때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할 때 뒷좌석에 탄 아이들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에어매트 까는 경우가 있죠. 이거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현대해상이 내놓은 자료인데 에어매트 깔아서 아이들이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났을 때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12배, 그리고 사망할 확률은 5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카시트나 안전띠 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귀성 혹은 귀경길에 차 막히는 시간 피해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야간이나 아주 이른 새벽에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설 연휴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어서 도로 위에 살얼음이 끼는 블랙아이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 이후에 이 도로 관리 책임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운전자가 조심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응달인 도로와 통행량이 적은 골목길이나 산간 도로, 교량, 그리고 터널 입출구 등에서 잘 생기는데요.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지날 때는 규정 속도보다 속도를 줄이고 또 앞차와의 거리도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 운행 전에 타이어가 마모되진 않았는지 또 공기압은 적절한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평소보다 조금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럴 때 되면 여기 도로가 얼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무조건 속도를 줄이셔야 되는데 그때 얼었네 하고 줄이자고 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페달에서 발만 떼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속도가 줄겠죠. 방향이 틀어지면 오른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바로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그냥 뒤쪽이 앞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인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꺾어준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씩 꺾어줘야지 한 번에 확 틀면 차 자체가 돌아버려서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차 미끄러지면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지켜야겠죠. 설 연휴 전후에 음주운전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26%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나서 기분 좋게 술잔 기울이고 운전대 잡는 일 절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마음 넉넉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75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해왔던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가 돼 2차 물갈이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켜 공중 분해는 피했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부임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우선 청와대 선거 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2, 3차장 등 4명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부지검 차장이 전보됐고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이 신규 임명으로 2차장 검사를 맡게 됐습니다. 조국 일가 공소유지와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지휘할 3차장 자리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대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앞서 교체가 우려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과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담당 부장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용곤 반부패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 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인사로 주요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며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 내 성폭력을 내부 고발했던 서지현 부부장 검사를 양성평등 전담으로 발탁하는 등 감찰과 개혁 보직의 여성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개 비판으로 중용 가능성이 거론됐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선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수사 방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기소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 비서관 앞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소환 없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반부패 수사 2부는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밤늦게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50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받아 충분한 입장을 들었고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원래 지검장과 총장에게 보고를 한 뒤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차장이 정결해 기소하는 것이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최 비서관 기소를 검토했다는 보도는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보한 증거 내용 등이 최 비서관이 낸 서면 진술서와 달라 출석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했던 국민과의 대화 참가 신청자들의 질문과 사연 2만여 건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분야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분야였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시간 가까운 국민과의 대화가 끝날 무렵 보내주신 16,134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참여 신청자 만여 명의 사연이 들어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검토해 주실 것을 약속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에 대한 답변도 꼭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달 동안 참여 신청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청와대가 14개 분야 179개 유형별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의견은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 법안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이어 비정규직, 지소미아, 청년 일자리, 공수처, 남북교류, 적폐청산, 중소기업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신청자들의 정책 제안을 분야별로 나눠봐도 공수처 설치 요구나 반대, 조국 전 장관 관련 의견, 윤석열 총장 관련 주장을 담은 사법 분야가 15.6%로 제일 많았습니다. 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고용노동 분야 제안도 15.4%를 차지했고 보건복지, 통일국방, 경제, 교육, 주택 순으로 정책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10대는 교육, 20대와 40대는 고용노동, 30대는 보건복지, 5, 60대는 사법, 70대는 국방 보훈 분야로 연령대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른 현상도 볼 수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야권에서는 보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진용 꾸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도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에 그리고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은 경남 양산을에 각각 출마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거취를 둘러싸고 확답을 내놓지 않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 상임선거 대책위원장 자리도 수락해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대결 가능성에 대해선 신사적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경기 김포갑이 지역구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구심 끝에 경남 양산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전체 39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25명이지만 민주당 의원은 10석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기 위해선 PK 지역 선전이 필수 조건입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김포 주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 또 양정철 원장님 등 지도부에 거듭된 요청이 오셨고 또 어려운 PK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워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얼마 전 민주당 정당정책 연설자로 나섰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 가능성과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강원 출마 역시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해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김태우 군의 어머니 이소연 씨를 12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간판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선 주자 후보군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쇄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의 때를 벗기겠다며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를 영입하고 또 당 안팎에서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던 인사들을 공천위원으로 앉히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가운데 당무감사에서 최하위인 의원들의 명단이 도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때를 벗기겠다. 한국당은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씨를 영입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 임원의 이미지 코치인 허 씨는 현재의 한국당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여와야 양날개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미지 변신이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대의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전략이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신 것을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실천력도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당에 특히 부족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당내 인적 쇄신에도 불을 당겼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한국당 해체를 주장해온 김세연 의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줬고 당 내부를 잘 알고 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오직 애국심과 양심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외부 인사들 역시 공천 업무와 관련해선 당대표도 손을 떼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무감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명단이 정치권에 돌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쇄신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물러설 수 없는 주도권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혁신도 좋고 쇄신도 좋고 뭐 통합도 좋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져버리면은 말짱 헛일이 되는 거니까요. 한국당은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이제 현역 30% 컷오프에 50% 물갈이 선언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다만 친박, TK 지역으로 대변되는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당 지도부가 귀성 인사를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앞선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귀성 인사 내내 농성을 벌여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애인 단체 항의가 계속되자 예정된 인사말도 생략한 채 서둘러 귀성 인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고생했습니까? 제 앞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였어요. 맞죠? 그 앞에가 홍준표 대표 체제였어요. 그 앞에는 뭐냐? 임명진 비대위 체제였어요. 그 앞에는 뭐냐? 우리 탄핵을 제가 먼저 왜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 무슨 자유한국당의 어떤 비대 공천심사위원장 물방에 오르길래 코미디다 이건 코미디 이렇게 생각들. 당 이름도 바꾼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름 바꿔가지고 그거는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름 바꾼다고 그 사람 그 당이 그 당인 걸 모릅니까? 그거 그 사람들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 그걸 조금 폭넓게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나도 개신교 목사지만 우리 사회 천주교는 없습니까? 불교는 없습니까? 대표님께서 천주교 인사들하고 한번 만나보셨는지, 불교 지도자들하고 만나보셨는지, 조금 좀 내가 한마디 더 하기로 말하면 당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재의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당을 비판하고 이러는 일은 나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지금 어디하고 통합을 하시는지 지금 8석 있는 정당하고 108석 있는 정당하고 정체공학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뭐를 하겠다.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오합지졸로 다 묶어서 뭐를 뭐 이제 통합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비대위원장 가기 3일 전쯤에 당이 나눠졌습니다. 33명이 나갔어요. 그때 안 갈라졌으면 뭐 지금 통합 안 하셔도 될 뻔했는데. 오늘 참 저 원희룡 지사가 같이 하겠다고 해서. 네. 그 사람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지사가 무슨 탈당이냐 탈당이에요. 기회는 없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나가더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회 앞 폭력 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반복해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엄중한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주도한 책임이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앞 울타리를 뜯고 경찰관 폭행까지 한 건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데다 법치주의 근간까지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숙해져가는 우리 사회 집회 문화를 고려하면 민주노총의 폭력 집회는 불법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다른 간부들과 달리
사태 총 책임자로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이 노동자들에 대해 가혹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찰대학교 재학생이 술에 취해 현직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 21살 박모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 11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5년 뒤면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엔 그야말로 무서운 10대들 얘기인데 경남 김해에서 여중생들이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가해 여학생들을 입건한 경찰은 이들이 다른 학생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후배에게 물을 끼얹고 수차례 뺨을 때려 공분을 산 김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경찰에 입건된 중학교 2학년 A양 등 2명은 피해 학생이 자기 친구 집인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갔고 이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A양 친구 집은 부모가 일 때문에 자주 비오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19일 폭행 현장에는 또래 남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폭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구타를 시켰다고 진술했지만 남학생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2명의 가해 학생 외에 추가적으로 범행을 교사했다든지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밝혀지면은 추가 입건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폭행당한 여학생이 입원 중인 가운데 사건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인은 국민청원에 사건을 알렸고 하루도 안 돼 13,0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일단 상처가 다 빨리 안 묻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그냥 널리 퍼뜨린 거고 얘네 억울함 조금 풀어주려고.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이 이번 폭행 며칠 전에도 김해 시내 상가에서 다른 여중생을 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들 흉을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중생 나이가 만 14세가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그야말로 거침없이 질주하던 서울 아파트값, 특히나 강남과 서초, 송파구 매매 가격이 30여 주 만에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네, 강력한 대출 규제에다 자금 출처 조사까지 이 초강력 대책의 약발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더 주춤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지난해 중반까지 19억 원대를 유지했던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지난달 초중반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가가 2, 3억 원가량 내렸습니다. 대출과 종부세를 더 높인 12.16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일단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5주 연속 상승폭이 꺾인 가운데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송파, 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무려 30여 주 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서울 재건축 시장의 급매물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일부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거래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조정 양상들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학기 성수기를 맞아 상승 곡선을 그리던 서울의 전셋값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과 서초, 양천 등 인기 학군 지역의 전셋값 오름세가 축소된 겁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부동산 투기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상황. 자금 출처 조사는 물론 다운 계약과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확대되는 만큼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래 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대나무 고을 전남 담양에는 3대째 전통 방식으로 쌀엿을 만드는 집안이 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씹을수록 쫄깃한 맛이 일품이어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설을 앞두고 대목을 맞은 쌀엿 공장을 나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갱엿 덩어리를 꺼내 참깨와 생강을 넣고 수십 번 당기자 엿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끓는 물에서 나온 수증기를 접착제 삼아 온 힘을 다해 늘리다 붙이기를 반복합니다. 바삭하면서도 씹을수록 쫄깃한 창평 쌀엿의 맛은 이 과정에서 공기층이 생기면서 나옵니다. 고객님들께서 이 집 엿은 사근사근하고 치아이가 안 붙어요. 이래 말씀하시고 부드러워요. 첫째는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으면서 부드럽다는 거. 재료로 쓰는 쌀과 엿기름, 참깨 모두 국산만 사용합니다. 편리한 기계 대신 오로지 손으로 만들고 심지어 불도 아궁이에서 소나무 장작만 뗍니다. 이렇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명절만 되면 창평 쌀엿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쌀엿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고두밥에 물과 엿기름을 합쳐 식혜를 만들고 가마솥에 끓여 갱엿을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3대째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코드만 꽂아보면 되는 세상인데 나름대로 또 A것을 지키고 싶고요. 또 A것을 지키다 보면 또 자라나는 후배들이 또 A것을 어떻게 만들었던 것을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좋고요. 창평 쌀엿은 가을 거지를 한 뒤 기온이 떨어져 엿을 만들기 쉬워지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설 대목을 맞아 한라봉 등 열대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주산지인 제주에 비하면 재배 면적은 작지만 농가에는 제법 짭짤한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나온 거제산 한라봉. 선물할 거라 일일이 맛을 보고 신중하게 고릅니다. 주산지인 제주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새콤달콤해서 어른도 아이들도 즐겨 먹을 것 같습니다. 가습도 풍부하고요. 단맛이 강해서 설 대목을 맞아 거제의 한라봉 농가는 분주해졌습니다. 황금빛 단지처럼 생긴 한라봉. 먹음직스럽게 연근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수확한 한라봉은 당도와 크기에 따라 분류해 유통하는데 당도는 보통 13브릭스 이상으로 달콤하고 신맛도 적당해 맛이 일품입니다. 지난 1997년 첫 수확 이후 재배 기술이 쌓이며 당도와 식감이 우수해졌습니다. 아마 토양 관계가 제주도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기후 관계가 좀 다르고 그리고 온도 편차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맛이 새콤한 맛이 나는 게 아닌가. 거제에서는 제주도 특산품으로만 알고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그리고 황금향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거제산 열대 과일 수확은 3월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고려하라. There's a certain magic in first times, don't you think? Every adventure begins with the first step. Every masterpiece comes to life with the first stroke. Every love starts with the first touch. Nothing feels like the first time. GV80, the first SUV by Genesis. 설 명절을 맞아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되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귀성길 정체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절정에 달했다가 내일 오후 늦게나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해외여행과 지역 이동이 급증하는 설 연휴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상담받을 것도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57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봉쇄했습니다. 우한시 대중교통이 모두 멈췄고 도시 간 노선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남미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보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 비상사태 선포를 일단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더 폭력적이었던 다른 불법 시위 형량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3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전세값은 역세권과 학군 수요 지역 중심으로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향 가는 길 상황. 설 귀성길 이동이 시작이 되면서 고속도로 교통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자세한 교통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벌써 이른 귀성 차량들로 정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때가 가장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청권이 역시 많이 막힙니다. 35번 중부선 외곽 쪽으로는 40km 이상 정체인데 호법이나 대소, 오창 부근부터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40여 킬로미터 구간 부분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5km 구간 가장 긴 정체고요. 당진이나 운산터널에서 주춤한 뒤 해미에서 홍성까지 다시 11km 정체가 길어집니다. 25번 논산 천안간고속도로 논산 쪽은 약 2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인데 남천안에서 차량터널 구간이 가장 답답하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 경계권은 괜찮은데 안성에서 남이까지만 무려 60km 구간 충청권이 버겁습니다. 여기 지나도 남청주나 주감, 회덕 일대 주춤하는데요.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입니다. 45번 중부 내륙선입니다. 창원 쪽으로 26km 구간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여주에서 감곡까지가 가장 긴 정체고요. 괴산이나 장현터널 일대로도 9km 구간 가다저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55번 중앙선 부산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약 20km 구간 정체인데요. 만종이나 남원주 부근에서 주춤한 뒤 경남권은 초정 부근에서 5km 구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퇴근 시간에 접어들면서 서울역도 귀성 인파가 더 몰리고 있습니다. 기차는 일부 입석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역 오후가 되면서 더 붐비고 있다고요? 네, 서울역은 지금 빨리 고향으로 가려는 귀성객들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차 시간에 늦지 않을까 발걸음을 재촉하는 귀성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입석표라도 구하기 위해 매표소에 선 시민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취소표를 기분 좋게 거머쥔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표 구하기는 좀 어떠셨어요? 앱으로 구하다 보고 동반석이다 보니까 반환되는 표 구했습니다. 네. 운이 좀 좋으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족 모두 건강하게 2020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 기간 254만 명이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늘 열차 이용객은 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93.5%입니다. 경부선의 경우 97%, 호남선은 93.6%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행선의 경우 거의 매진이지만 일부 입석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87%입니다. 부산 등 주요 노선은 좌석 96%가 이미 차서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예비버스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간혹 취소표도 나와서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매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인천공항은 고향길 대신에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로 북적이고 있다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때문에 중국행 여행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현장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여행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할 시간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공항 분위기가 지난해와 많이 다르죠? 네, 우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인천공항 출국장 바로 앞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여행객들이 몰려 굉장히 북적이는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항공편이 잇따라 출발하면서 지금 상당히 한산해진 상태입니다. 친구 혹은 가족끼리 3-3-5 모여서 출국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모처럼 떠나는 여행에 대부분 설렘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 때문에 하얀 마스크를 낀 여행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게 지난해와 다른 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미리 여행객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폐렴 요새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꼈어요. 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분들도 오시고 이제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오다 보니까 여행지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또 퍼질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일단 써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10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규모인데요. 보통 짧은 연휴 기간을 고려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른바 우한폐렴이 발생한 중국의 경우 대부분 여행사에서 평균 20% 이상의 예매 취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한공항이 폐쇄되면서 이곳 인천공항에서 우한을 오고 가는 항공편은 1월 말까지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천공항 검역소를 방문해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더 많은 이용객들이 몰릴 텐데 인천공항 측도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공항 측은 연휴 첫날인 내일 이곳 인천공항을 약 22만 3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27일에도 도착 여행객만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연휴 내내 공항은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측은 혼잡 시간대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 검색대를 최대 4대까지 더 늘려 운영하고 공항철도 3편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퓨전 전통 공연과 전통 소품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긴 대기 시간 동안 이용객들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용객 급증으로 체크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셀프 체크인과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휴 첫날인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설날인 오는 25일부터는 대기 흐름이 좋고 비도 내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휴 앞두고 5조 6천억 원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설 전 10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된 화폐 순발행액은 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설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지만 세뱃돈과 기업의 급여, 설 보너스 지급 수요 등으로 화폐 공급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57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발원지인 우한에 대해 한시적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타이완과 홍콩 그리고 마카오 등 중화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 대한 한시적 봉쇄가 시작되면서 대중교통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우한 시내 버스와 지하철, 페리는 물론 도시간 노선 운영도 임시로 중단됐습니다. 우한시 당국은 특히 도시 내 거주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한을 떠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우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췄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차상급 전염병으로 지정했지만 대응 조치는 최상급인 콜레라와 흑사병 수준으로 시행합니다. 불심 검문과 같은 검사를 벌이고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는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교류가 많은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중화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我们机场的防疫把关是非常的严格，所以一有疑似的情况就会启动后送的检验机制。 신종 코로나 확산의 중대 변수는 음력설 춘제를 전후한 대이동입니다. 이미 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40일의 특별 수송 기간에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합니다. 중국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인구가 1,100만 명이나 되는 우한 시민의 이동이 제대로 통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세계적인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과 남미에서도 의심 환자가 보고돼서 불안감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까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We need more information. For that reason, I have decided to ask the emergency committee to meet again tomorrow to continue their discussion.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비상사태 선포 여부 결정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비상사태는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중국의 여행자나 화물 이동, 무역의 제한 등에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WHO 회원국들도 이를 근거로 자국과의 인적 왕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WHO가 이번에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2009년 멕시코발 신종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지난 10년 사이 6번째가 됩니다.
WHO는 이와 함께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중국의 다른 지역과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다수의 감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 cases should be expected in other parts of China and possibly other countries in coming days. 실제로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남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의심 환자 2명이 보고되면서 유럽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가 위기 상황 선포 등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분간 현재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민 보호와 현지 상황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오늘 중국 현지 공관에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257명과 일반 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이 각각 부산 동부지청장과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은 실무수사팀은 일부 유임이 됐고 삼성합병 의혹 등 수사팀은 새로 생긴 부서로 옮겨 계속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건 당사자였던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 연구관은 대전 고검 검사로 전보되게 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기소한 것으로 확인이 돼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 발표가 나기 직전 검찰은 그동안 출석을 미뤄왔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최 비서관의 공범 정황이 기재됐습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을 뛰어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전날부터 이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지검장은 끝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아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지검장과 총장에게 보고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차장이 전결해 기소하는 것이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비서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 설전도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직접 입장까지 발표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검찰이 조작 수사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참고인 신분이라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로도 조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나 불렀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지휘로 이뤄진 최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 이전 입장 외엔 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서면서 설 연휴 이후 진행 중인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을 했으며 출산과 육아 목적의 장기 근속제를 폭넓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 검사 외에 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 중인 박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이동을 했고 박지영 여주지청장은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첫날 심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격전은 무려 1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된 일이라면서 미국의 너무 나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펼쳐진 탄핵 심리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우선 탄핵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는 민주당의 창으로 시작됐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예산국 등 4개 부처의 기록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수정안과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수정안도 내놨습니다. And only after it's done will such questions be entertained with no guarantee that any witnesses or any documents will be allowed even then. That process makes no sense.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방패가 더 강했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을 모두 표결에 붙여 각 당 의석수만큼의 표 차이인 53대 47로 부결시켰습니다. The only conclusion will be that the presi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이에 대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심리를 지켜봤다며 탄핵 사건은 조작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너무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도 탄핵 심판에 참석하고 싶지만 변호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도 내놨습니다. It's a total hoax. It's a disgrace. I would rather go the long way. I would rather interview Bolton.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1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탄핵 논란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신년 회견과 대선 장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호주의 수도 캔버라 일대에서 난 산불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AFP 통신은 캔버라 공항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정오 기준으로 여객기 이착륙이 중단됐다고 공항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항공 진화 작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이착륙 중단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호주 수도권 소방청은 화재 진행 방향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인근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시작된 이번 산불은 공항 주변 140헥타르를 태우며 공항 서쪽 경계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 항공기 한 대가 추락을 하면서 탑승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 대학 농구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지켜야 하는 불문율을 어긴 게 사건의 발단이 됐는데요. 스포츠 불문율의 세계 허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점수차가 22점이나 벌어진 경기 종료 5초 전. 크게 지고 있는 팀의 선수가 공을 가로채 득점을 시도하자 공을 빼앗긴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 마치 분풀이를 하듯 거친 블록으로 슛을 막아냅니다. 문제는 블록슛을 해낸 선수가 넘어진 상대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뒤엉켜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고 문제의 발단이 된 드수자는 간이의자를 집어드는 최악의 행동까지 했습니다. This is no good. Oh, this is terrible. 관계자들의 저지로 간신히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결국 드수자에게 캔자스 대학은 무기한 자격 정지, 두 학교가 소속된 컨퍼런스에서는 1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굳이 공을 가로채 득점을 노린 선수가 불문율을 깼다는 시각도 있고 반면 크게 앞서 있던 캔자스 대학 선수가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 게 문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9점 차로 크게 앞서 있던 DB의 두경민이 경기 종료 직전 먼 거리에서 석점 슛을 넣은 뒤 두 팔을 벌리고 과도한 세리머니까지 한 겁니다. 상대편 SK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DB는 같은 상위권 팀인 SK와 승률과 상대 전적까지 같을 경우 맞대결 득실점으로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한 점이라도 더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 역시 바로 전 경기에서 40점 가까이 앞서가던 4쿼터 내내 과도한 세리머니로
상대팀 팬들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야구에서도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루나 희생번트를 하지 말라는 등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곧바로 보복구, 빈볼이 날아드는데 상대에 대한 존중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지의 경계선에서 스포츠 불문율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 복싱 지역 예선을 취소했습니다. IOC 복싱 태스크포스 팀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도쿄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중국, 타이완, 태국, 호주가 참여하는 올림픽 여자축구 예선 B조 경기도 우한에서 중국 동부의 난징으로 경기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정상적인 대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설렘과 함께 포근한 공기가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9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순의 초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는 포근하지만 내일도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아침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까지 강원도 산간 지역은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역,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귀성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 0도, 대구 1도, 대구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만큼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설 당일엔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일요일엔 제주와 영동, 남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되면서 귀경길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결국 총선 출마를 포기했는데요. 잠시 뒤에 나연수 기자 보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